블록체인 관련 투자는 언제쯤 괜찮아진다고 보시나요? 손절해야 할까요? 이땡원 고객님이시고요. 예, 이게 뭐 핫한 질문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그 비즈니스와 그 주가는 달리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면 BIS 국제결제은행이 16일 지난 12월 16일에 암호화 자산 노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BIS 은행들이 준비금 중에서 2%를 암호화폐로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준비금 중에서 2% 정도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 자산에 준비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공식적으로 국제결제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비전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중국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중국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비상장 시장,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금리가 오르면서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죽을 맛이죠. 작년도에 1,000억을 투자 약속받았던 기업이 올해 들어서 200억도 못 받아가고 100억도 못 받아가는, 그러니까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막 받아가고, 안 그러면 투자가 취소되는 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스타트업 업체인데, 똑같이 돈을 못 벌고 똑같이 기술 기업으로 황당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탈의 돈이 여전히 극성스럽게 몰려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NFT하고 메타버스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특히 7월부터 지금 12월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이쪽 시장은 정말 화랑했어요. 비상장 투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전문가들이 볼 때 NFT나 메타버스는 현실 가능한 비즈니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는 블록체인 관련된 섹터는 여전히 그 전망이 나빠지거나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아까 말씀드린 BIS나 이런 공식적인 데들이 인정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왜 빠졌냐? 물론 요즘 좀 진정이 되긴 했지만 그러면 FTX, 바이낸스 뭐 다 괜찮은 거냐? 아니죠. 예. FTX 말이 됩니까? 이게 내용이? 거의 사기 아니에요? 그죠? 거의 사기가 아니라 사기인가요? 예. 이런 일들은 다 문제가 있고 다 처벌을 받아야 되고 망가져야 되고 붕괴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희생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개별은 아마도 아주 냉혹한 판단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FTX가 망가졌는데 그거에 의해서 차별적인 어떤 오히려 수혜를 입어야 되는 바이낸스가 다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또 자기도 엄청 잘난 체 했는데 오히려 모든 그 공격의 타겟이 됐죠. 왜? FTX는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바이낸스가 모든 규제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난리 났죠. 그 난리난 사태는 지금 끝났고 이제 지난 주 말부터 굉장히 자금 출금이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별 기업들은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만약에 블록체인 그 비즈니스가 그 섹터가 여전히 자리매김을 해간다면 어떤 일이 올 거냐면 살아남은 건전한 데들이 그 죽은 데들의 몇 배수 상승하는 효과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절하지 않죠. 예.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지금 손절해서 다른 걸 샀을 때 훨씬 더 나올 수 있다면 손절합니다. 인모스도 한 몇 개 정도 제가 지나간 2, 3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손절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는 손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닌 속도로 빠르게 조정이 일어났는데 제가 투자해 놓은 그 기업들은 살아남은 건전한 그다음에 아주 메이저가 될 수 있는 오히려 그 승자 독식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손절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빠른 속도의 상승을 기다릴 거고 이거를 결정짓는 건 바이낸스냐 FTX냐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기업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의 문제죠.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문제인데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BIS 같은 데서 이미 공식적인 어떤 준비금으로 선정을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인정받아 가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마치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속 2년 내내 2번 다 하락한 시장에 대한
통계가 요즘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1928년에서 2021년까지 94년간 그 연속 2년 내리 연달아 빠졌던 적은 4번 있네요. 그 4번은 어떤 경우냐면 1939년에서 41년, 그러니까 1929년에서 32년 대공황 때입니다. 두 번째 1939년에서 41년 2차 대세계대전, 1973년에서 74년 오일 쇼크, 2000년에서 2002년 IT 버블. 우리가 다 아는 엄청난 시대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만 연속 2년 하락했고요. 그걸 뺀 나머지 전해서 1년 빠지면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통계는 올해 수많은 통계가 깨졌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시장의 법칙, 이건 뭐라고 하냐면 재기성의 법칙입니다. 평균 회귀라 그러죠.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르는. 이 법칙은 주식에는 굉장히 타당한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2023년은 올해 2022년과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물론 아니겠죠. 모든 종목을 보유하면 다 얻는 건 아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1분기, 2분기도 매번 관전 포인트를 갖고 바꿔가면서 대응해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오래 잘 기다리셨고 버텨오셨으니 이제 드디어 그런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